네, 이상일입니다. 우리 성낙인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도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처럼 이제 업무 보고도 하셨어요. 연구 인프라 개선하고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 점검 및 교육 실시.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2013년도에 서울대학교 실험실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서울대 실험실 안전 백서에 따르면 실험실 안전 지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나빠졌어요. 대체로. 그래서 나빠진 기간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특히 공대 같은 경우 최저 점수는 37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지금 서울대 4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고 17건이 또 공과대에서 발생하고, 이공계 실험실의 경우는 화학물질, 또 전기 폭발성 가스,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등으로 인해서 화재와 폭발 위험이 상당히 있는 걸로 자체 평가가 되고 있고, 실험실 정기 점검 결과를 보면요. 지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실험 시작 전에 매일 한 차례씩 이 각종 기기 보관 상태, 또 보호 장비에 대한 관리 상태 점검해야 되는데, 일일 점검을 안 하는 실험실이 554개입니다. 그러니까 47%가 되고, 또 냉장고 좀 넘겨보세요. 냉장고에 화학약품과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 내에서 또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유해물질도 같이 체내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용으로 보관 중이거나 사용이 끝난 고압 가스통에 대한 관리도 부실합니다. 저기에 사진에 캡을 씌워야 되는데, 용기 캡을 씌워야 되는데 22% 정도는 안 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압 가스통이 넘어질 경우는 가스 누출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은 곳이 114개. 소화기가 있는데 그 소화기 위치를 또 실험실 연구자가 모르는 실험실도 41개. 실험실 출입문은 법으로는 두 개를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는 곳이 82개. 이래서 우리가 이제 판교 사고도 보면 이거 무심코 지나치는데 사고가 나거든요. 상상하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서울대가 세운 목표, 연구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아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학원생과 연구원생에게만 1인당 14시간 정기교육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걸 학부 학생으로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학부 학생들도 실험을 하게 되고 하니까, 특히 이공계통에. 그 다음에 저는 실험을 하기 전에 항상 버릇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수님을 비롯해서 환기를 하고, 용기를 다룰 때도 그 안전에 대해서 환기를 한번 한 다음에 실험을 하는, 이렇게 버릇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청소 노동자, 그러니까 저희 실험실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학생들이 비어있는 사이에 청소하다가 또 무심코 화학물질이 담긴 걸 또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셔가지고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서울대가 교육부 지원금을 지난 2012년, 2013년 교육부 지원금 한 9,7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39개 국립대가 받은 거에 한 13.7%,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에 또 재정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좀 어려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기금을 끌어다가 이제 전입금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다른 회계에 있는 거를 학교 예산으로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 방편 이런 태도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학교의 쌈짓돈이 될 겁니다. 쌈짓돈이 되고 하니까 이 투명한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히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발전기금은 주로 어떤 이유로 발전기금을 걷고 어디다 쓰는 게 맞습니까? 총장님. 예, 저희들로서는 다양한 가용을 위해서 발전기금이 현금 내지 장학금으로 들어갔으면 제일 좋겠는데. 예,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경우가 건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 총장님 경우지만 이 교수님들한테 그 월급 보전용으로 좀 들어가는 돈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성남진 총장님 지난번에 이거 선거 과정에서 교수 1인당 500만 원씩 바우처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그러면 전 총장님처럼 발전기금에서 이 끌어다가 교수님들한테 드릴 건가요? 그 전 총장의 경우에는 한 2년간 95억 원 정도 발전기금에서 연구활동 장려비 명목으로 드렸는데 과연 이렇게 총장님 재량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발전기금을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우리 총장님 공약 이행용이나 선심용으로 발전기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좀 쓰도록 이걸 해주시고 이 발전기금 지금 운영도 물론 금리가 떨어지는 데서 오는 측면이 있는데 이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전문을 하는 분이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수익률 제고방하는 케이스도 연구를 좀 하셔서 예. 예, 말씀하신 안전 문제는 저희들도 15년 전에 큰 사고가 한번 있고 해서 실험실 안전사고 대응 및 처리 매뉴얼을 저희들이 이제 작성해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이 제정돼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또 이제 학교 규정도 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더 강화돼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여간에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발전기금 등등과 관련된 학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이게 늘 투명성이 좀 지적되고 해서 전문 회사와 회계법인을 통해서 완전히 재정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바우처 문제는 조금 제가 선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서울대학 안에 몇 개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컴퓨터를 산다든가 해외 학술대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증빙 서류를 제공하면 그 범위 내에서 좀 자유롭게 예를 들면 금년에는 컴퓨터 사고 내년에는 해외 학술대에 참석하고 이런 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전 총장님 경우하고 좀 다르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재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